국민의힘 이야기를 갖다가 하려고 해요. 국민의힘 규정 좀 띄워주세요. 국민의힘의 정책위원회 의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 최고 저거부터 보죠. 뭐.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최고위원 회의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1번이 대표 1명, 원내대표 1명, 그 다음에 선출된 최고위원 4명. 여기서 누구 선출됐습니까? 누구지? 장동혁, 그 다음에 인요한, 그 다음에 김재원, 그 다음에 김민전 해가지고 4명이 선출이 됐죠. 그 다음에 청년 최고위원은 누가 됐습니까? 진종호. 그 다음에 이제 당 대표가 최고위원 1명을 지명하는데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지명해요. 아직은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표 본인하고 그 다음에 선출된 최고위원 4명 중에 친윤은 장동혁밖에 없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청년 최고위원은 진종호가 됐으니까 3명에다가 진종호도 친윤이라고 치고 당대표가 지명한 최고위원, 당대표가 지명하는데 당연히 친한이겠지. 제가 말씀 계속 잘못 드렸네요. 당대표 친한, 최고위원 중에 장동혁 친한, 그 다음에 진종호 친한, 그 다음에 지명하는 최고위원이니까 당연히 친한,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을 지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9명 중에 과반수는 5명이잖아요. 근데 4명밖에 확보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정책위원회 의장이 중요한 거예요. 정책위원회 의장이 이쪽에 붙느냐 저쪽에 붙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좀 편하게 가느냐 어렵게 가느냐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친한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아닌 것도 같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정책위원회 의장이다. 그 다음에 당원 그것 좀 보여주세요. 당원 66조 정책위원회가 있어요. 국민의힘에 여기서 딱 보면은 66조 1항 당 정책의 이반 등을 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이게 중요해요. 의원총회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둔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의 정책위원회는 의원총회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 직속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의원총회 밑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8조 보여주세요. 68조. 네네. 잘렸나? 왜 저기가 잘렸지? 68조 3항이 중요한데. 68조 3항에 보면요. 당대표가 정책위 의장은 당대표가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왜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갖다 거칩니까? 의원총회 산하기관이니까.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왜 의원총회 추인을 받습니까? 의원총회 산하기관이니까. 그렇게 해서 임명을 한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정책위 의장은 당대표가 임명하는데 그냥 임명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협의는 협의가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의원총회 추인을 못 받으면 임명할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의총 추인 받아가지고 당대표가 임명한다. 그 다음에 정책위 의장의 임기는 얼마다? 1년이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책위 의장이 그런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임기가 1년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원내대표 어떻게 선거합니까?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표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권은 의원들한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들한테만 있는 게 원내대표인데 그런데 이전에는 정책위 의장이 의총 산하기관이고 그래가지고 이전에는 정책위 의장을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이 마치 대통령 부통령 하는 것처럼 런닝메이트로 그렇게 출마해가지고 뽑혔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당헌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당대표가 지명하는 것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대신에 의총의 추임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임기가 1년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쭉 찾아봤어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했던 사람들 쭉 찾아봤더니 이종배 의원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임기 1년 채웠어요. 그 다음에 그 정책위 의장 했던 사람이 김도읍 의원인데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이동 의원이 그 다음 정책위 의장인데 2022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3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일종 의원이 했는데 성일종 의원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거의 1년 채웠죠. 성일종 그 의원도. 그 다음은 박대출인데 박대출 의원은 2023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7개월 동안 했었어요. 그 다음에 유이동 의원이 그 다음에 했는데 유이동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올해 5월까지, 그러니까 한 7개월 정도 한 거고, 그 다음에 2024년 5월 12일부터는 정점식 의원이 국회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날짜를 봐야 돼요. 왜 날짜를 봐야 되냐면 올해 2024년 5월 12일이면 뭐였습니까? 총선 지나고 한 달 뒤잖아요. 이 총선 지나고 한 달 뒤인데 총선 끝나자마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게 했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했잖아요. 내가 총선 책임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대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거쳐져 가지고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됐는데 그 비대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황우여 전 의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황우여 전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정점식 의원을 그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선임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1년 임기 채워도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점식 의원이 어떤 사람인가, 그 정점식 의원의 경향성이나 이런 것들 좀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점식 의원을 갖다가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좀 사진 같은 거 있죠? 그거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쭉 알아봤더니 저는 정점식 의원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대요. 여기서 한동훈, 추경호, 그다음 맨 앞에 얼굴 제일 크게 나온 사람 사진 이렇게 찍혔으니까 저 끝에 박정아, 그다음에 성일종, 한동훈, 그다음 추경호, 그다음에 얼굴 제일 크게 나오신 분이 저 양반이 이제 정점식 의원님이신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65년생이에요. 그런데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진주에서 태어났는데 댐이 건설되는 바람에 수몰돼가지고 저기 고성 쪽으로 그렇게 이사를 갔대요. 그래서 고성에서 초등학교, 옛날엔 국민학교지, 국민학교 중학교를 갔다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는 창원에서 나왔어요. 창원에 경상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창원의 경상고등학교. 그러니까 어쨌든 고성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으니까 지금 통영 고성이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재수해가지고 서울대 법대에 들어왔는데 84학번이에요. 서울대 법대 84학번이면 누가 제일 유명합니까? 여러 사람 유명한 사람 되게 많아요. 김소영 대법관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래도 저는 제일 유명한 거는 역시 누가 뭐라 그래도 우병우인 것 같아. 그런데 우병우하고 정점식 의원하고 서울대 법대 동기인데 사법시험은 우병우가 재학 중에 합격했고 정점식 의원은 우병우보다 1년 늦게 됐어요. 1년 늦게 돼가지고 사법연수원 20기로 수료를 갖다가 했는데 법무관을 갔다 와가지고 발령을 받았는데 초임이 어디였느냐? 대구였어요. 대구. 몇 년도? 94년도. 그런데 운명적으로 그때 대구의 초임으로 발령받은 나이 많은 초임 신임 검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79학번인가 그렇잖아요. 정점식 의원 84학번이라고 했잖아요. 5기수 차이인데, 그런데 오히려 정점식 의원이 3년 빨라요.
그 뭐지? 그게 그 사법연수원 기수는 20기, 윤석열 대통령 23기.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은 뭐 군대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군대 안 가도 되니까 곧장 검사로 임관을 갖다가 했고 그다음에 정점식 의원은 그 법무관 갔다 와가지고 임관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연수원 기수는 3기수 차이가 나는데 신임 검사로서는 그러니까 법조인 경력은 3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 임관한 그 횟수는 똑같은 횟수가 되는 거야. 그게 언제다? 94년. 그 94년이다.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검사는 대개 연수원이 1월 달에 수료했을 거예요. 제 기억에 1월에 수료했어. 그러면 2월 1일자로 그 임관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법무관 수료하는 사람들은 4월에 임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구지검에는 윤석열 검사가 조금 더 먼저 한 2달쯤 먼저 갔을 텐데 어쨌든 2달 뒤에 정점식 검사가 새로 임용돼가지고 대구에 갔더니 이제 윤석열 선배를 갖다가 딱 만난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윤석열인데 그러면은 학번이 어떻게 됐어요? 700번. 700 되게 높네. 근데 몇 기세요? 나 23기인데 나보다 낫네. 그러니까 좀 족보가 이렇게 뭐 꼬인 거죠. 뭐 그래도 뭐 윤석열 대통령 워낙 사람 좋고 뭐 그러시니까 친하게 형 동생 하면서 지냈겠지. 법조의 그 경력으로는 뭐 선배님 뭐 그랬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뭐 선배님이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냥 형 동생 했겠지. 더군다나 윤 대통령은 고등학교 서울에서 나오고 대구는 그때 처음이었을 텐데 뭐 몇 번 가보지도 않았을 거고 정점식 의원도 창원에서 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구도 뭐 이렇게 그렇게 뭐 낯익은 곳이 아니었을 텐데 뭐 둘이 그 정점식 의원이 술 좀 하시나 그럼 뭐 두 분이 뭐 잘 어울리셨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쫙 나뉘어져요. 전공이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눠지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예요. 특수부 검사. 특수통 쪽으로.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 유명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한동훈. 또 유명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이원석. 다 특수통이란 말이에요. 정점식 검사는 공안통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검찰의 빅4 요직 검사장 중에 빅4 자리가 4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앙지검장, 법무부의 검찰국장, 그 다음에 옛날로 치면 지금 뭐 이름이 전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옛날로 치면 대검 중수부장 여기는 누가 가는 데다 특수부 검사들이 가는 데다 또 하나가 뭐냐면 4개 또 하나가 뭐냐면은 대검의 공안부장이에요. 그런데 그 정점식 검사는 요직을 쫙 거쳐가지고 대검에서 공안과장도 하고 그 다음에 중앙지검의 공안부장도 하고 그러다가 중앙지검의 그 차장검사도 하고 그러다가 대검의 공안부장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아까 이야기한 4개 중에 공안부장 빼고 3개를 갖다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누구냐? 이성윤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윤이 대검 공안부장을 할 수가 없어. 자기 전공이 아니니까. 그런데 중수부장하고 그다음에 검찰국장하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장하고 그다음 서울고검장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검찰이라고 한 자신의 친정에다가 똥칠할 생각을 했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들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정점식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하대요. 그래가지고 작년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공식 국빈 방문을 갖다가 했는데 그때 정점식 의원이 동행을 갖다가 했대요. 근데 그때는 정점식 의원이 뭐 특별히 동행할 이유가 있었나? 뭐 있었겠지 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통령 미국 가시는데 같이 정점식 의원이 동행을 갖다가 했다. 그 다음에 윤 대통령하고는 초임 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변호사 뭐 여러 군데서 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보에서도 하고 삼성에서도 하고 그다음 숭실대 교수도 하고 뭐 국방부에서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로펌도 몇 군데 이렇게 옮기고 딱 그랬는데 그런데 제일 그 기억에 남는 직장은 첫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예보에 있던 그 같이 뭐 일했던 분들하고 점심 먹는 모임이 2개가 있거든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옛날 사장님, 예보 사장님들 진짜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 예보는 진짜 아주 그냥 우리나라에서 IMF 직후에 할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여가지고 많은 조직이어서 예보에 아주 그
아주 훌륭한 사장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남자지만 멋있다. 남자 내가 봐도 멋있는 분들이다. 사고가 이렇게 깨었구나. 통이 크구나. 기재부 사람들 중에 저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저런 분들이 우리나라 이끌어가는구나. 어쨌든 제가 그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그때 이제 예보의 사장님이야 임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는 요즘 제가 잘 못 나가고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그 모임 같은 거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 또래 뭐 그런 친구들하고는 수시로 봐요. 뭐 예보가 바로 그 뭐 채널 A 건너편에 거기 있으니까 청계천에 있으니까 자주자주 보고 그냥 형 동생 하면서 이렇게 딱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변호사 제가 여러 군데서 해봤지만 처음에 했던 데가 제일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점식 의원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초임이 대구야. 그 다음에 타양이야. 그런 데서 근데 또 이제 검사를 갖다 딱 하니까 얼마나 또 막 의욕도 넘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정점식이라고 하는 그 대학으로는 후배인데 그걸로는 선배, 연수원 기수로는 선배인 또 이제 검사랑 또 죽이 잘 맞았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정점식 의원이 대검에서 공안과장 할 때 2007년도 이때 그때 윤석열 선배가 또 그때 이제 대검으로 와가지고 대검 검찰 연구관 뭐 그런 거 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만나고 그러니까 또 기분이 좋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두 사람 사이가 굉장히 이제 좋은 사이였다. 이거는 제가 봐도 그 충분히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정점식 의원한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거 혹시 기사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봐 주시는데 정점식 의원의 사모님이 올 2월 15일에 2월 15일이면 언제입니까? 총선 딱 2달 전이었잖아요. 그 총선을 2달 앞두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신문에 기사가 딱 나가지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언론에 뭐 국회의원 지방의 통영의 뭐 국회의원의 부인이 통영에 뭐 A 의원 하면 뭐 통영에 국회의원 여러 명 있습니까? 누가 봐도 정점식이지. 그런데 그 부인이 그 사망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저희 뭐 이렇게 뭐 이상한 거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것 같아요. 뭐 돌연사나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2024년 2월 15일에 정점식 의원이 그 부인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넘어져서 머리를 다 다친 듯.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그 사모님이 선거운동 한다고 통영에 이렇게 내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영의 아파트에서 그 최 씨가 뭐 이름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사모님이 숨져 있는 것을 원래는 10시에 그 행사가 있었대요. 10시에. 그런데 이제 사모님한테 전화를 갖다가 사모님이 안 나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전화를 갖다 했겠지. 근데 전화도 안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아직 뭐 일이 있으신가 해가지고 그 집에 가봤더니 비서가 가봤더니 사모님이 이제 쓰러져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119 부르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걸 갖다가 확인을 해서 그래서 장례식장이 어디였나? 장례식장이 아마 통영 아니었을까? 통영이었나? 서울이었나?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다음 날 그 사모님이 돌아가신 날짜가 2월 15일인데 그 다음 날이 2월 16일 아니겠습니까? 2월 16일에 대통령 일정이 뭐였냐면 카이스트 가가지고 학위 수여식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카이스트 가가지고 학위 수여식을 했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어떤 학생이 대통령한테 막 고함 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뭐 제압하고 이렇게 그 경호원들이 약간 뭐 과잉 진압이다 뭐다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학위 수여식을 한 다음에 비공개로 정점식 의원 그 부인상 그 상가에 대통령이 직접 문상을 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 부인하고도 굉장히 잘 안 돼.
그러니까 정점식 의원이 94년에 초임으로 갔을 때 그때 아마 정점식 의원은 결혼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나이가 우리 나이로 30살이니까 그때쯤이면 충분히 결혼했겠지. 그러면은 대구에서 신혼부부 이렇게 그거 하는데 그 그 윤석열 검사가 재수 씨 나왔어요. 뭐 그리고 술을 주세요. 뭐 이랬을 수도 있지 않나? 어쨌든 뭐 그러니까 그 정점식 의원 사모님하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가차왔다 그 이야기를 들어서 또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문상을 갈 정도로 이제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제 기사를 봤더니 한동훈 그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뭐 저도 지지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후배가 그 이제 뭐 유튜브에서 유명한 후배가 저한테 딱 그 오더니 지난번에 길거리에서 형 그 지금 유튜브 하는 사람 중에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은 형하고 어벤져스밖에 없어. 잘 생각해봐.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야 그냥 가오로 사는 거지 그냥 나야 내가 큰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았다 내가 그랬었는데 어쨌든 근데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그 한동훈 대표죠. 이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점식 의장을 이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거는 제가 안 찾아놨는데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주세요. 그 국민의힘 당원 25조에 보면은 그 당 대표가 당의 이제 인사들을 임명하거나 면직할 수 있다. 그 규정 들면서 그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 의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물러나게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던데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편이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엄격하게 그 해석을 갖다가 하면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당원 68조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위 의장의 임기는 1년이다. 그러면 임기 1년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뭐랑 똑같냐면 이해하기 쉽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 검찰총장 임기가 몇 년이었습니까? 2년. 검찰총장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 그런데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 마음에 안 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자를 수 있습니까? 못 잘라요. 임기가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거든요. 당 대표가 아무리 이제 정점식 의원이 한동훈 대표보다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7개 빠르고요. 그다음에 정점식 의원이 몇 학번이라고 했으니까 84학번. 서울대법대 84학번 92학번. 법대 기수로는 8년 선배고 그다음에 검찰 선배로는 7년 선배라고요. 껄끄러울 수도 있지.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정점식 의원이 그냥 뻗땡기면서 나 임기 1년 있는데 나를 어떻게 잘라 이렇게 뻗땡기면 못 잘라요. 제가 봤을 때. 잘라도 안 되고. 그럼 당원을 갖다 개정하든지 당원 개정해서 정책위 의장의 임기 없고 언제든지 당대표가 자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임기 1년 보장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못 잘랐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위원장 지금 국회의원 됐죠? 못 잘랐잖아요. 왜 못 잘랐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도 임기가 3년이니까. 그러니까 못 잘라요. 이거는 저런 식으로 당원 25조 4항 저 규정은 그냥 일반적인 규정이지 그거는 대통령이 공무원들 장관들 그냥 임명할 수 있다. 임면권이 임명권하고 면직권이잖아요. 장관 임기가 없는 거라면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임기가 있기 때문에 저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점식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정책위원회 의장을 계속하는 게 상식적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규정대로 하면 1년 내가 그냥 뻗땡기면서 나 정책위원회 의장 해보고 싶었던 거야. 내가 진짜 내 그 커리어에 국민의힘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 이 명패 있지 않습니까? 나 이게 너무너무 좋아. 나 그냥 1년 할래. 이러면 뭐 뻗땡기면 뭐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정점식 의원이 정책위원회 의장을 계속하는 게 그게 상식적이냐 이거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제가 사실 제일 좀 그 납득이 되지 않는 거는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에요. 비대위원장 뭐 하는 자리입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더군다나 비대위원장이 뭐 총선이나 이런 게 아니고 당대표가 선임이 될 때까지, 당대표가 뽑힐 때까지 그 당대표 선거를 위한 전당대회 관리하는 게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그 미션 아니었습니까? 한동훈의 미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미션은 총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미션은 전당대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불과 몇 달 만에, 한 2달, 뭐 길어야 2~3달인데 그 기간 내에 당대표가 뽑힐 건데,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 당원에서 정책위 의장은 누가 뽑는다? 당대표가 뽑는다. 그걸 왜 비대위원장이 뽑습니까? 아니 뭐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랑 똑같다? 그래도 비대위원장,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권한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축소해가지고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런 당직을 새로 뽑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뭐 사람들이 다 모르고 그냥 뭐 정신 없고 그때 총선 패배 직후에 너무 충격들을 받고 그냥 정신이 나가서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원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나 비대위원장 됐어, 나 당대표급이야, 그럼 내가 당직 다 선임할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정점식 의원 전임자가 누구냐? 유이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이동 의원은 그거는 총선에서 패했으니까 뭐 그 비대위원 정책위 의장은 원래 국회의원이 해야 되니까 그래도 그렇지 금방 그 당대표가 뽑힐 건데 정책위 의장을 못하러 이걸 갖다가 선임을 갖다가 했지. 저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이러한 인사가 그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 인사권이 있나 비대위원장이? 이 정도까지 인사권이 있나? 저는 그 생각이 들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아무리 유이동 의원이 낙선했다고 하더라도 그 7월 말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그 새로운 당 대표가 뽑히기 전까지 그냥 유이동 의원이 정책위 의장 계속 그냥 하는 척해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타당했다,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대위원장 임기 제가 그거 좀 띄워놨었잖아요. 한 번만 저 봐주세요. 비대위원장 임기는 국민의힘 당원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기 맨 밑에 그 97조 바로 위, 비대위의 존속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전국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비상대책위원회는 언제까지 존속하느냐,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 대표가 뽑힐 때까지만 존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시작은 언제라고 할 수 있어도 끝나는 날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언제다? 당 대표 뽑히는 날. 당 대표 뽑히는 순간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 비대위원장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마찬가지 아닌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 임명한 사람들도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순간 다 임기가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다음 또 이런 게 관행이었어요. 이렇게 당 지도부가 바뀌면 뭐 정책위 의장, 뭐 사무총장, 뭐 이런 그 당직들, 뭐 대변인, 이런 그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고, 사표를 갖다가 그 받은 사람들 중에서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이 계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재신임하면 계속하는 거고, 이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유이동 정책위원회 의장이 2023년 10월에 정책위 의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 유이동을 정책위 의장으로 뽑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김기현 대표. 그때는 대표가 김기현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너진 게 언제입니까? 2023년 12월 26일.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이동 의장이 사표 제출했을 거예요. 아 이제 저희 비대위원장 오셨으니까 어쨌든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이동 정책위 의장을 그냥 제가 뭐 정식 그 당대표도 아니고 나도 그냥 임명된 사람인데 내가 무슨 또 새롭게 정책위 의장을 뽑겠습니까? 그냥 유이동 의원님이 정책위 의장 계속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겠지. 그렇게 재신임 받아가지고 그 지난 5월까지 정점식 의원이 비대위원장 될 때까지 그때까지 유이동 의원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책위 의장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뽑지 않았다고요. 그냥 기존의 김기현 대표가 뽑은 사람 그냥 쭉 했다고요. 왜냐? 나는 그 비대위원장이니까 나는 당원들에 의해서 그 뽑힌 선출된 정식 당대표가 아니고 비대위원장 잠정적인 당대표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이니까 그러니까 인사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한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혹시 물어볼 일 있으면 물어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점식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 임명한 거는 지명한 거는 저는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면 지명도 잘못됐는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내 임기 어쨌든 법적으로 1년이니까 쭉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상식적인 것 같지 않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만사가 상식적이지 않으면은 오래 못 가잖아요. 그냥 정점식 의원이 만약에 예컨대 그냥 뭐 나 계속 정책위 의장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최고위원 회의 같은데 이렇게 쭉 뭐 참여를 갖다가 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 다 좋은데 뭐 본인의 소신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뜻일 수도 있는데 예컨대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최고위원회 들어가가지고 최고위원회 멤버로 정책위 의장이 들었으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그러는데 갑자기 최고 정책위 의장 손 들고 대표님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소신이고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 생각이 잘못됐고 정책위 의장의 이야기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비춰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리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그 임기 1년이 보장되는 것은 당원 규정상으로는 맞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본인이 그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이상 그걸 갖다 끌어내릴 수는 없다. 끌어내릴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뭐 세술은 세부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상식적으로 정점식 그 의원은 일단은 그 사표를 제출하고 한동훈 대표가 신임 대표가 재신임을 해주면 그냥 정책위 의장 계속 그 내년 5월까지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다 그러면 미련 갖지 않는 게 그게 이제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요. 뭐 정점식 의원이 제 생각에는 사퇴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 모양이 우습잖아요. 이제 더군다나 대학도 8년 후배, 그 다음에 검찰은 7년 후배인 대표한테 이렇게 막 뻗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점식 그 의원이 알아서 거취를 이렇게 정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